그래. 자, 능률 민병천의 교과 1 제목 Don't let anger be your boss. 일단 don't let 나왔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의 구조가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비동사의 원형이 쓰이고 있어. 그 이유는 앞에 사역동사 사역동사 let 나왔으니까 뒤에는 원형 부정사 따라오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럼 해석하면 don't let 내버려 두지 말란 얘기야. 누구? anger 화가 명사겠죠? 목적어 자리니까 화가 your boss 너의 상사가 되도록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너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화한테 정복당하면 안 된다라는 지문을 쓰는 거. 중요한 건 사역이지만 사역이니까 원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의문문으로 시작. Do you ever find 뭐 ever라는 건 단순한 강조겠죠? 경험 정도. 너 아니 뭐를 너 자신 이런 거 우리 무슨 대명사? 제귀대명사. 제귀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동일한 대상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 인칭대명사 쓰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기억하죠? 동일 대상이면 인칭대명사는 안 돼.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중학교 때 self 하면 제기대명사 용법 두 가지 뭘로 쪼갰어? 그렇지. 제귀적 용법과 강조 용법으로 쪼갰지. 이 차이는 어디에 두면 돼?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제귀라는 건 문장에서 필수 요소로 쓰이는 것이고 강조는 문장 내에서 필수성분이 아니다라는 거. 뭐 이제 와서 앞에가 he인데 뒤에는 herself 쓰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필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self 5개 갖고 물어보면 항상 이것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기 yourself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 왜? You. 일치하니까 썼어. 더 중요한 find 찾다, 알다, 생각하다 대표적인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 필수 자리 이렇게 접근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넌 뭘 알았니? 너 스스로 갑자기 feeling 느끼고 있어. 뭐를? 화남을 느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왜 ing가 나오죠? 이렇게 접근하는 건 하나의 방법. find는 알게 되는 거지. 아는 건 무슨 동사야? 아는 거. 지각동사지. 지각동사가 쓰이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 원형 또는 ing가 들어가겠지. 자, 이거는 이해 과정이야. 하지만 우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find가 지금처럼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ing가 따라온다. 이 정도는 공식으로 기억합시다. 목적어가 뭐뭐인 것을 알다라고. 물론 또 고민이 되겠죠? 오형식이 등장하면 무조건 목적어의 능동수동을 잘 판단하라고 했는데 누가? 내가. 그럼 목적어가 만약 스스로 할 수 없으면 과거 분사도 나올 수 있겠지. 근데 find는 맨날 요 ing만 나올 거야. 왜요? 그러니까 id가 나올 수는 있어 구조상으로. 근데 find 목적어 ing 구조가 맨날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find 목적어 ing. 오케이. 그럼 원형은 안 써요? 요놈은 그냥 요 ing만. find는 ing. 이렇게 기억하는 게 문제풀이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스스로 화를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너가 화남을 느끼는 건 우린 수동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면 PP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화가 남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 나온 요 feel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 그래, 자동사야. 어떻게 알아? 뒤에는 angry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타동사가 아니겠지. 결론, 자동사는 능동과 수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왜? 얘는
수동의 PP를 처음부터 쓸 수가 없는 놈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련해서 오형식이다, 목적어가 중요하다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find 목적어 ing는 암기하시고, 오케이. 고민이 되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자동사가 되겠구만. PP는 원래부터 안 되겠구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One moment, 한순간,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의 부사야. 한 번은 you're fine, 너 괜찮을 거야. 그리고 the next time, next moment, 다음 순간, 얘도 시간의 부사. 한순간은 괜찮았어. 근데 다음 순간에는 you are slamming. 이 slam이 뭐 하는 거야? slam. 쾅 닫는 거. 쾅 닫아버리는 거. 그럼 너는 door, 문을 쾅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러니까 빡쳤다는 얘기겠지? 또는 rolling. 자, rolling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시켰대. 그렇지. 자, 이거는 단어 암기가 필요해요. roll 나올 것이고 your. 보통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단어 암기에서 이런 표현 봤죠? ones. 이게 뭐야? 대명사. 얘는 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을 그냥 바꿔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rolling your eyes. 이건 암기해야 되죠. roll eye at. 무슨 뜻이라고? 시켰뜨다. 뭐 꼬라본다 이런 거겠지. 그지? 그러면 갑자기 문을 꽝 닫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을 막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다라는 거. 구조상으로는 앞에 slamming의 ing 나와 있고 등위 접속사 or로 연결했으니까 rolling의 ing 연결할 수 있겠죠? 그지?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네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장.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may think, 생각하겠죠? 그치? 뭘 생각할 거야? You just have a bad attitude. 태도가 글러먹었다는 얘기겠지. 자, have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 앞에 동사가 나왔지. 동사의 중복은 반드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 접속사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기 think 다음에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that은 언제 생략 가능해? 얘들아? 그렇지. 접속사 that은 대부분의 문장에서 거의 다 생략을 하지만 정확히 접근을 하면 얘는 타 동사의 목적어 자리일 경우만 생략돼요. 목적어 자리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했던 건데 접속사 that을 무조건 지운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곤란해져요. 글자 수 중요하다고 했어요. 글자 수, 서술형, 글자 수 맞춰야 되니까. 또 희망은 가져봅시다. 흐름이 점점 서술형은 비중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잔실수만 안 하면 1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지? 기대가 커요. 자,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 그지? 뭐라고? 너는 주어, 그저 have 가지고 있다, bad attitude 태도가 그지 같아. 또는 are. 자, 동사 수일치 중요하게 판단해 주세요. 앞에는 일반 동사가 있고 뒤에는 비동사가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케이? 주어가 누구였으니까? you였으니까 수일치만 have 나왔고 are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아니면 you're getting too upset. 너는 너무 지나치게 화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About a small problem. 작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 부모를 꼬라박고 문을 꽝 닫았으니까. 그지? 태도가 그지 같은데 화가 많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내용 판단에서 이런 역접의 접속사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들은, 자, feeling은 동명사가 아니야. 그냥 feeling 자체가 하나의 명사예요. 동명사에는 s 못 붙입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아야 돼. s를 붙였으니까 복수, doesn't 쓰지 않지. 이런 것들은 simply come from,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스트레스에서. 뭐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오케이.
일상적인 것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그 원인이 뭔지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 크게 어려운 파트 없죠? find 목적어 ing, 뭐 ing의 병렬 구조 정도만 알면 쉽게 판단 가능하니까. 자, where 의문문 등장했죠? 이거 무슨 뜻? 청소년. 그렇지, adolescent, 청소년기라는 엄청 자주 볼 수 있는 단어. 그럼 단수니까 뭐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오케이? 더즈 나온 것뿐. 물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왜 청소년, 어디에서 청소년기의 화는 옵니까? 여러분들이겠죠? 그러면 어서 화가 와? 학업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지금 설명하는 거지. 자, as a teen, 10대로서 10대일 때 너는 may feel like, 자, feel like 말 그대로 뭐뭐처럼 느끼는 거겠죠? an adult, 어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는 입니다. still, 여전히 growing,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grow는 대표적인 자동사와 타동사를 자주 볼 수 있는 놈이니까 그나마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 자동사로는 성장하다라는 뜻이었었고 타동사로는 뭐였어? 키우다, 재배하다, 동식물 같은 거 키울 때 이런 표현 많이 나오겠죠?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닐 거야. 성인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뇌는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뇌는 여전히 성장 중. 너무 쉬워. In your brain, 뇌. there 플러스 비동사, 일형식 동사니까 뒤에 있는 주어는 단수가 나오는 게 맞겠지. 뇌에는 a part, 일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that 등장.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a part. 그럼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꾸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겠죠?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네요. be responsible for. 해석하면 그렇지, 뭐뭐를 책임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보통은 뭐뭐를 담당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같은 의미긴 하겠지만. 자, 뇌에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분이니까 단수 취급. 그것은 뭘 책임지고 뭘 담당할까? 전치사 for 플러스 동명사 ing 나오고 있죠? 그지? problem, 문제 해결을 담당하고요. 등위 접속사 and니까 solve에 붙은 동명사 ing, control에 붙은 동명사 ing 같은 구조의 반복. 그 부분은 뭘 담당한다? Your emotions, 감정을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In your teen years, 10대 때 this part, 이 부분은 있습니다. 여전히 in development. 뭐하고 있어? 그렇지, 발전 중, 발달 중에 있다라는 거겠죠. 자, 앞서도 잠시 설명이 됐었던 부분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분명하죠. 하지만 이 부분을 지워버린다라고 가정하면 문장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지. 결론, 자, 중학교 때 전명구는 그냥 지워버리라고 했지만 고등부는 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인 것입니다.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보어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지? 보어 자리에 위치하는 전명구는 정확히 따지면 형용사구라고 하겠지만 이걸 영사구로 볼래? 형용사구로 볼래? 이건 물어보진 않아. 우리가 주의할 건 다시 전명구인데 안 지웠다. 지우면 안 된다. 요거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부분 또한 여전히 발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The change. 단수야 복수야? 복수겠죠. In your brain. 뇌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은 그러니까 lead에는 s 안 붙이고 있네요. 너를 이끌어. 이 toward는 무슨 뜻? 뭐뭐를 향해서 라는 전치사. 자, 하트가 튀어나왔냐? 전치사.
어디를 향해서? 자립. 그렇지. independence. depend가 뭐였어? depend. 의존하다. on스 붙으면 명사나 대상자, in 붙으면 반의어가 의존하지 않아 독립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치? 이런 것들은 독립을 향해서 너를 이끌 거고 social engagement. 그렇지. 사회적인 engage, 참여.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 것이며 creativity, 창의성으로도 이끌 것입니다. 그치? 이런 변화 때문에 뭐 행동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음. 단순한 명사의 나열만 체크. 자, at the same time, however. 그러나 동시에, 그죠? 동시에 you may feel. 너는 느낄 겁니다. confused. 혼란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주격 보호로서 너를 꾸며줄 거야. 너는 이런 상황 변화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ed, 과거분사. 보통 사람을 설명하면 과거분사가 맞았죠? 너는 혼란스러울 거야. 뭐에 대해서? 자, 매번 볼 수 있는 표현 who you are. 해석하면 너가 누군지. 그렇지. 너가 누군지, 너의 본연의 모습. 해석은 항상 그런 건데 중요한 이유는 who. 우린 요놈을 의문사라고 칭하잖아.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있어. 무슨 의문문? 간접. 그렇지.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가 나오면 무조건 순서별밖에 없어요. 의동주 쓸지, 의주동 쓸지. 이런 간접 의문문이 나오면 기억나는 거 딱 두세 개 있었지. 그지? 간접 의문문이 쓰이는 건 뒤에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와요가 핵심이었고, 이런 간접 의문문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의문사 두 가지. 그렇지. what과 why? 미안해요. how가 있었지. 왜? what은 누구랑 세트였으니까. 명사. 그렇지.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의문 형용사라고 하지만 그런 건 재미없으니까 버리시고, what은 명사랑은 세트였고 how는 누구랑 세트였어? 그렇지. 형용사 또는 부사와 세트였었죠. 자, 헷갈리면 무조건 두 가지만 떠올리라고 했어요. 몇 시, 몇 살, what time, 블라블라블라, how old,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만 대입할 수 있으면 이 순서 배열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할 겁니다. 간접 의문문 고등학교에서도 고난도 문제야. 자,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you may also. 너는 또한 주제문 찾을 때 also는 겁나 중요했죠. 내신 관련해서는 순서 배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인데 뒤에 나올 거니까. 너는 또한 be 어떻게 될 거? more sensitive. 음에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민감한. 그래, 또 적어야 되겠네. sensitive 하면 민감한, 예민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었고, 같이 외울 단어는 누구였냐? sensible. 얘는 뭐였어? 현명한, 똑똑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스펠링까지도 암기가 되셔야 되겠고, 전자가 나오면 후자로 바꾸고 후자가 나오면 전자로 바꿔서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는 단순 단어 문제를 단어 주고 뜻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내기보다는 지문을 주고 그 안에 적절한 단어를 넣으셔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 단어, 모의고사 단어, 부교재 단어뿐만 아니라 평소에 접하는 다른 단어들까지도 싸그리 다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혼돈어휘로 등장하는 놈들은 더더욱 중요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중요도만 따지면 그냥 갑이요. 알겠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감, 예민 자체가 무조건 플러스로 무조건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것도 나쁘다고 했었고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also 뒷내용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왜? also니까 연결할 거야. 앞에는 뭐 정체성에 관련해서 혼란스러움을 느껴. 마이너스였지.
그러니까 뒤에도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나온 sensitive는 마이너스인 거야. 너는 민감, 예민해질 수 있어. 뭐에 대해서? unfairness. 그렇지. 불공평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 또 열거야. 그럼 순서, 문장 배열 또는 문장 삽입 매우 중요하겠지. 게다가 너의 몸은 is flowing. 뭐 하고 있어? flow가 뭐 하는 거죠? 흐르다. 흐르다는 얘기겠지. with,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 호르몬, 그지?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너의 몸은 호르몬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 이 flow with는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뭐뭐가 흐르다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뭐뭐와 함께 흘러가는 중이 되겠지만 너의 몸에는 호르몬 또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감정 변화는 태도 불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재의 등장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지? 전치사 with 이런 것도 기억날까요? 전치사 with를 쓰는 거, 전치사 by를 쓰는 거, 전치사 throw를 쓰는 거, 전치사 via를 쓰는 거. 이런 식의 전치사가 등장한다는 건 뒤에는 명사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 명사는 그 글의 소재로 등장할 확률은 매우 절대적으로 높아지겠지. 긴 또는 어려운 독해 지문에서 써먹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은 쉽잖아. 뭐 with는 뭐뭐와 함께, by는 뭐뭐에 의해서, through 뭐뭐를 통해, via는 얘도 뭐뭐를 통해서 앞에 있는 throw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치사니까 특히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런 문제에서 잘 써먹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호르몬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this는 앞내용 앞문장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중요한 일반 동사의 s. 자, ly 붙은 부사 요 단어 해석하면 상당히 매우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your mood 소유격 플러스 명사 기분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래요. combination은 뭐 하는 거였어? 결합, 조합, 뭉치는 거겠죠. 동격의 of, 뭐의 조합? These factors. 자, 이러한 요소들은 앞에 나왔던 뭐 태도가 됐던지 뭐 감정 변화, 민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그럼 문장의 주어는 단수의 복수야? 단수. 그렇지. 결국 조합. 단수니까 intensify. 원래는 fy로 끝내는 거죠. intensify는 뭐 하는 거? 심화시키는 거, 강화시키는 거, 형태 변화 될 수 있겠죠. 이것은 강화시킵니다. Your strong emotion. 강력한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감정적으로 되기 쉬우니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첫 번째 단락이 되겠죠. 오케이. 의주동 정도가 눈에 띄었었고 단순한 EDI의 정도 판단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 마무리.